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서 지역의 정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북 도민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극우 집회에 참석해 군가까지 부르면서 탄핵에 반대하던 김영한 충북지사가 돌연 하나된 충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사과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축제와 행사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현수막 설치도 제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가운데 충북 정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고 각 당 충북도당도 대선 체제로 개편됩니다.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는 충북도민들의 선택은 이번에 누구에게 향하게 될까요?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사흘 만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새로운 시작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주요 당직자와 지방의원들이 충혼탑을 참배한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깊이 사죄하며 다시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받들고 도민을 받들고 민생과 통합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 국회의원들도 통렬히 반성하며 처절하게 쇄신하겠다고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렸는데 조기 대선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의 충격을 서둘러 진화하고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내란 세력 심판을 선거 구도로 잡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청을 방문한 이광희 도당위원장은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거나 민주주의를 위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부정하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화 상대는 아니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하고요.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도 SNS에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권 교체를 통한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달 말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은 지역 선거 조직을 갖추고 후유증 없이 경선을 치러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대선 주자가 너무 남발해서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민이 더 혼란으로 가는 거에 우리가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혼란을 겪은 도민들을 위로하고 좌우 진영을 벗어나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했던 시민사회의 힘과 저희 민주당이 협력해서 대선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대선 주자들의 지역 방문도 잇따를 전망이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북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한편 그동안 탄핵을 반대해온 김영한 충북지사에 대해 진보 시민단체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와 똑같은 주장을 했고 집회에 나가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탄핵 이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김영한 지사에게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계엄은 유감이라던 김영한 충북지사가 대통령을 두둔하며 탄핵 반대를 외친 건 12.3 사태 사흘째부터입니다. 바로 전날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특별 지시해놓고 자신이 가장 먼저 어겼습니다. 민주당을 탄핵에 중독된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공격하더니 불교 행사장에선 대통령이 어렵다며 기도를 요구해 빈축을 샀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편들기는 해가 바뀌면서 더 노골화됐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장, 충청광역연합장 명의로 내란죄 수사와 체포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었고 무산되긴 했지만 2월엔 수감 중이던 대통령 면담도 추진했습니다. 탄핵 선고가 유력한 3월이 되자 김 지사는 극우 단체의 주장과 똑같이 헌법재판소가 편향됐다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석방 후엔 세종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 나가 군가를 열창한 것도 모자라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탄핵 무효! 하지만 결과는 8대0 만장일치 파면. 김 지사는 이후 사과 한마디 없이 하나된 마음,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하나된 충청북도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파면을 외쳐온 시민사회단체는 김 지사의 반성과 사과 없이는 하나된 충북도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내란에 버금가는 내란 동조, 내란 옹호, 거기에 구구 집회까지 참여함으로써 광역단체장이 해야 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도를 넘는 행태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했던 김영환 지사. 대통령 파면으로 믿었던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김 지사의 재선 가도에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당장 각 지자체가 준비해온 축제와 행사에도 일부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이나 시설물 설치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진천군의 대표 축제인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 행사장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씨름 대회와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떠들썩했지만 올해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근데 뭐 축제라고 하기에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일러서 그러나. 축제라면 뭐 이렇게 좀 뭔가가 많이 저기 되지 않나요? 사실상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가시화되면서 선거법 위반을 우려한 진천군이 주말과 휴일, 버스킹 공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축제 프로그램을 취소한 겁니다. 걷기 행사라든지 전국 가요제라든지 그런 행사들은 관련 선거법에 이제 저촉이 돼가지고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선거에서 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마을 행사부터 지역 대표 축제까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 역시 당초 이번 주 예정됐던 진천과 옥천 순방 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도민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진행했을 때 이게 저촉 사항이 될 수 있어서 일정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선거 기간 제한되는 것은 축제나 행사만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현수막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시설물 설치도 금지됩니다. 말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집회,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은 제한되니 선관위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종 축제나 행사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지역 하나 계열사 임원들이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청주 홈 경기 개최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하나글로벌 등 충북에 있는 하나그룹 계열사 임원들은 지난 4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올 시즌 청주 홈 경기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이글스의 청주 패싱에 대해 논란이 되자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최근 김웅용 전 하나감독 등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증평에서 음성 구간이 이달 중 임시 개통될 전망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청주 음성 구간을 이달 안에 임시 개통하고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음성 충주 구간도 석 달 정도 앞당겨 개통할 방침입니다. 임시 개통되는 도로는 안전시설을 보강한 뒤 완전 준공하게 됩니다. 이번 대형 산불 당시 마을 방송도 또 재난 문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촌의 노약자들은 대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희생을 막은 것은 이 농촌 특유의 마을 공동체였는데요.
자신과 가족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웃을 챙긴 마을의 수호신을 김서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방으로 거센 화염이 마을을 삼키고 있습니다. 호스로 물을 뿌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황급히 차에 오르자 불티가 마치 장대비처럼 떨어집니다. 하나님. 영양군 답곡 1위 이장 이상학 씨는 딸과 이웃 할머니를 태우고 마을을 급하게 탈출했습니다. 태워. 선배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을 대피소로 피신시킨 이장은 다시 차를 마을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나오지조차 못하는 어르신들이 마을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문자를 잘 확인 못하죠. 방송이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통신이 다 막 불이 타버리니까. 이장은 불길 속에서 동네 어르신을 들쳐업고 필사적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이거 업어가지고 엄피라고. 근데 어바지를 엎었어요. 그 불길은 막 계속 막 얼굴 비치고. 불길이 영양 지역을 덮치기 몇 시간 전 안동시 국공리 이장 권세용 씨도 주민 대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 CCTV에는 이장이 동네 어르신의 보따리를 대신 들고 주민들을 재촉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긴박한 상황이니까 이제 주민 먼저 살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할매들이 많으니까 급하게 올라갔죠. 하지만 불이 꺼진 뒤 돌아온 마을은 초토화 상태였습니다. 주민 대피에 바빠 물도 못 틀어놓고 나간 이장네 집은 모조리 타버렸고 농번기에 쓸 농기계도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주민은 없었습니다. 마을 심부름꾼으로서의 의무였다고 이장들은 말합니다. 후회는 않습니다. 이장으로서 주민을 대피 다 시켰기 때문에 인사가 어섰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일단 뭐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우선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 부지불식간 마을을 덮쳤던 재난. 대피 문자도 방송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을 구한 건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향고래 한 마리가 표류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국내에서 살아있는 고래가 연안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어장이 밀집한 데다 공사 현장도 인접한 연안은 위험한 환경이라 관계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항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5m, 검푸른 빛을 띤 향고래 한 마리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꼬리를 상하로 움직이며 헤엄쳐 보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해역의 간조대 수심은 1.5m 남짓, 고래의 배가 해저에 닿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향고래는 지난 4일 광양항 송도 연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향고래를 먼바다로 유도했는데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바다로 나가는 흙탕물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게 저 오탁 방지망입니다. 이 향고래는 오탁 방지망 틈으로 이 깊숙한 연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향고래는 이빨 고래류 중 가장 큰 종으로 최대 18m까지 자라는 대형 고래입니다. 그동안 동해나 서해에서 사체로 떠밀려온 사례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개체가 연안까지 온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 남해안에 이렇게 살아서 항으로 들어온 애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현재 향고래는 몸 표면에 상처가 많고 움직임도 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류하는 장소는 어장이 밀집해 있는 데다 인근에선 시설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래가 탈진,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겪고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관계 당국은 고래가 몸집이 거대한 만큼 인위적으로 밀거나 끌어내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주변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그 공사장이라 보니까 뭐 통선도 다니고 작업선들도 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선들 접근을 저희가 다 차단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어선을 동원해 향고래의 이상 행동을 자세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또 전문가들과 함께 고래의 자율적인 이동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내연녀의 집에 찾아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창원경찰서는 그제 청주시 내수읍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내연녀를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싸움을 말리려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한방 자연치유센터가 새 운영자를 찾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자인 통합예술심신학교는 한방 자연치유센터 개원식을 열고 한방 힐링스테이와 단식, 자연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제천 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이 운영을 중단한 이후 제천시가 19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끝에 새 사업자를 찾았습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무정차 방지를 위해 스마트 버스 정보 안내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버스 이용자가 많지 않은 외곽 지역 버스 승강장 10곳으로 버스 이용객을 인공지능 기술로 감지해 승강장 외부 모니터에 탑승 대기라는 알림 문구를 표시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앞으로 시민과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뒤 시설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오창읍 미래지 테마공원에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합니다. 오는 7월까지 5억 원이 투입되는 어린이 놀이터에는 유아용 킥보드와 전동차 등을 탈 수 있는 330m 트랙과 짚라인과 다인용 그네 등을 갖춘 모래 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또 주변 공원의 낡은 산책로 포장을 교체하고 335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녹지도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충북 인구 정책의 중심이 될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8,5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충북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전략과 청년 인구 유출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인구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